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이후에 개별적인 차트와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연말의 산타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산타랠리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연말의 상승률을 높게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이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향성으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 동안에는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 라는 부분을 단어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엔 기관이나 사모펀드 같은 큰 자금을 움직이는 이러한 주체들 같은 경우에 한 해 동안에, 자, 1년 동안의 수익률 결산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좋은 기록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밀어 올리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1월부터 우리가 12월까지 한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안에서 많은 부침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가, 종가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연말에 산정되는 가격 자체가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면 수익률이 높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이너스 20%, 뭐 30%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연말에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기만 한다면 2024년이라는 1년을 기준으로 했던 수익률로 보았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0% 수익,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기관이나 사모펀드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익률 자체를 하나의 광고, 내 성과로서 내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통해서 연말에는 내가 수익률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종가 기준 밀어 올리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라는 말처럼 연말에는 주식들이 대부분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의미로서 연말에는 밀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그렇게 긍정적인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연휴로 인한 단축 거래가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4일에는 1시 기준으로 조기 폐장이 이루어지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휴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휴로 인해서 단축 거래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세금 절약을 위해서 일정 부분 플러스를 보신 부분을 미리 실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자, 27일까지는 매도가 나가야 됩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거래일이 붙기 때문에,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 동안이라고 한다면, 자, 주말 고려했을 때는 27일 금요일에는 매도가 나가야 2024년에 거래한 걸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연휴로 인한 단축 거래 고려하셔서 내가 수익 보고 있는 부분들 미리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한번 간단히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 1일부터 미국 주식을 12월 31일까지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자, 1년 동안에 산정되는 수익에 대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22%의 세금이 붙어요. 엄청나게 많이 붙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수익을 봤다고 한다면 여기에 22만원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0만원 수익까지는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내가 2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면 한 번 팔고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것이 내년도로 보았을 때는 이 부분이 다시 0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비과세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혜택을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5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한번 실현을 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주어지는 또 다른 비과세 혜택을, 새로운 이득분을 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익 실현하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미리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도 자체가 이 거래일이 붙기 때문에 27일까지는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금을 크게 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자, 올해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내년 5월, 그리고 1월 1일부터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026년 5월에 돈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내후년에 목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 한 번쯤은 실현을 해서 세금을 털고 난 이후에
다시 재매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걸 좀 줄이고 갈 수도 있겠죠. 1년에 나가는 세금을 균등하게 관리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분들께서도 27일까지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해주신다면 올해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미리미리 매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손익상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지금까지 마이너스 1억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1억의 이익을 보고 있는 종목을 올해 10월에 들어가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 이 부분을 한번 팔고 가게 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억을 올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가 1억을 수익 실현함으로써 둘이 손익이 상계가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올해의 손익은 0원으로 처리가 되면서 내가 1억의 수익 실현을 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결과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억을 27일까지 실현을 하지 않고 1월 1일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혹은 12월 29일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내년에 1억이 플러스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내년에 마이너스를 보는 게 아니라 이득을 보게 된다면 단 하루의 차이로 2,2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손익을 한번 살펴보시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한 해였다면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종목을 수익 실현을 함으로써 수익과 손해의 상계를 통해서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 이 손익상계 부분에 있어서도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지수, 내구재 주문, 신규주택 판매 세 가지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결국 대부분은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드렸고 여기서 제일 투자자한테 중요한 부분은 비과세 혜택 250만 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27일까지는 거래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먼저 금요일에 반등이 나왔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에 대부분의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이후에 상승을 만들어내는 산타랠리로 나아가는 반등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방으로 만들어가는 와중에 이렇게 조정상의 반등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이게 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S&P 500 같은 경우는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진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윗꼬리가 잡혀 있는 모습인데 금요일에 윗꼬리가 잡히는 흐름이 장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에너지 자체가 종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하방으로 향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상황이고 종가 자체가 그 전날의 시가와 동일한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시작 자체를 하방으로 출발하면서 움직이게 된다면 이번 주에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이 부분을 딛고서 상방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다면 금요일에 만들었던 지지의 에너지를 이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하방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오다가 반등세가 나왔는데 결국 장 막판에 윗꼬리를 만들면서 하방 에너지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려놓는 월요일의 움직임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 윗꼬리가 나왔던 흐름 그대로 이전의 종가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반등을 만들었던 부분까지 다시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나 S&P 500과 다르게 애초에 이평선 자체가 역배열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도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반등을 만든 이후에 윗꼬리가 잡히는 구간 자체에서도 하방으로 누르는 에너지가 많이 몰려있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무너지는 구간 아래쪽으로는 최근에 잡혀있는 이 지지라인 210선이 뚫리게 된다면 180달러 라인까지는 뚜렷한 저항 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주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돌려놓는 흐름, 오늘 저녁에 초반 흐름 자체를 확인을 잘 해주시면서 돌려놓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이번 주 동안에 반등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무너지는 흐름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금요일에 만들었던 지지세
기반한 반등 자체를 다시 실망 매물로서 심리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서 보았을 때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요한 지지 라인에서 한번 반등을 만들어냈고 크게 윗꼬리를 만들지도 않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최근에 들어왔던 매도세 자체가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 준다면 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이 단기적인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긍정적인 전망을 좀 드렸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윗꼬리를 만들면서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에너지 자체가 좀 더 큰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하방으로 꺾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더 벌려갈 수 있는 리스크를 가져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뷰가 바뀌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랫꼬리를 이틀 연속 잡아가면서 달러 인근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했던 상황인데 상방으로 도전하는 흐름 자체를 밀어내리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장 초반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녁의 시작 자체를 하방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이미 금요일에 나왔던 이 출하 매물들 자체가 추가적으로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정 자체를 지지라인이 있는 370 라인까지 빼고 갈 수가 있는, 그때는 어느 정도 매물들을 털어내면서 다시 저렴해진 가격대에서 재매수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가져가는 그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니까 최악이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저는 이때부터 계속 장기 보유를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폭을 짧게 410달러 정도에서 가져가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금요일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에너지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하방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지지라인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이 350에서 70 라인 정도까지 조정을 만들어내고 파동으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될 수가 있어서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그 두 번째 시나리오도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여기서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현금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수익 실현을 하셨다고 한다면 더 저렴해진 가격대에서 재매수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유사한 심리와 물량들이 다시 받쳐주게 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파동의 조정을 좀 더 깊게 가져가면서 단기적인 매물들을 털어내고 다시 51선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주의 움직임은 오늘의 시장 움직임에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초반에 반등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장 막판에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마녀의 날이라는 변동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에너지 자체를 돌려줘야 상승이 전환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 에너지를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 한 주 동안의 에너지가 흐름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 주요 지수뿐 아니라 테슬라나 코인베이스 같은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초반의 시세에 따라서 한 주 동안의 투자 전략을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변동성 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